빠바바바.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려고 라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가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치앙마이고요. 이제 태국에 온 지도 지금 4, 5, 6, 7, 8, 9, 6개월이 되었어요. 반년이 지났네요. 세계 여행을 시작한다고 한 게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태국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Q&A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왜냐면 그렇게 나에게 많은 게 궁금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궁금해 하시는 게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실시간에서 물어보신 부분 같은 거를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어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비도 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은 촬영이 없는 날입니다. 촬영이 없는 날이라 하면 바깥에 촬영을 안 하는 날인지 못 하는 날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조금 요즘에 많이 와서 오늘은 또 집에서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으니까 얼른 질문지 받은 거 다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요 조금 맛이 갔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7시간 반을 실시간 방송을 했더니 목이 약간 아프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조금 푸샤샤 풋바오바오하게 말하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파트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파트는 저의 개인적인 정보나 질문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여행 관련된 질문을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질문이 총 한 7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심할 때 혹은 샤워하는데 노래는 좀 지겨운데 사람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차 운전을 너무 오래 할 때 등등등 굉장히 심심하실 때 한번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첫 번째, 채널명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채널명의 뜻은 제 르네 한글 르네하고 르네트유가 있죠. 르네라는 이름 자체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이고요. 그 영어 이름을 갖게 된 좀 계기가 있는데 일단 제 한국 이름이랑 조금 비슷하고 독일어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가요? 나이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크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이를 궁금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그 선입관이나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저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이를 안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궁금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나이대의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나이대로서의 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딱 정하면 나보다 위아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게 좀 싫어서 나이는 개인적으로 노코멘트. 근데 대충 이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도 해본 요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 뭐 크게 길게 안 해봤고요. 한 몇 년 정도 해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TI는 무엇인가요? ENTP입니다. 몇십 번을 해봐도 ENTP. 한국 어디서 사셨나요? 저는 일단은 한국에서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서울에 지금은 그 집을 다 빼가지고 거기 살지 않지만 신림동에 살았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따로 있어요. 저만 서울에서 혼자 살았죠. 혼자서 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그냥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말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둘이서도, 셋이서도, 넷이서도. 한국에서 어떤 일 하셨나요? 굉장히 조금 다양한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를 다닌 적이 없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고요. 프리랜서로서 어떤 일 했냐면 저는 전공 얘기도 나올 거지만 전공이 저는 파인 아트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전공을 하고 회사를 가거나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작가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자기가 만들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가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작업을 하면서 그림을 팔거나 뭐 이런 걸 했고요. 뭐 도안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 그걸로 뭐 원단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거 다 엄청 큰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조그마한 소상공인이라는 거. 그래픽 작업도 했었고 뭐 또 뭐 했지? 물건도 조그맣게 물건도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도 다른 작가님들이랑 해봤었고 전시도 해봤고 막 무역 관련 그러니까 이런 아트 작품들 아트 뭐 소품들 이런 거 무역 관련 이런 것도 잠깐 했었고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 경제 활동으로 가는 게 된 거. 이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태국에서도 따로 재택근무를 하시나요? 태국에서 현재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원래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10%?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부모님은 르네의 영상을 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부모님은 막 크게 막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경 쓰여서 말씀을 일부러 안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크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별 얘기 안 하셨어.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걱정이 되셨겠죠? 아 얘가 뭐 그런 걸 잘 하려나? 뭐 이러면서. 근데 조금씩 구독자가 늘면서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는 거기에 있는 댓글들을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원래 그렇게 크게 표현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셔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지만 전화하다 보면은 댓글 다 읽었다고 댓글 막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악플스러운 댓글이나 아니면 조금 뭐야? 스러운 댓글들도 엄마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뭐 그렇게 막 댓글을 다냐고 막 그런 적도 있고요. 아빠는 보통 댓글의 이야기보다는 약간 아빠는 저의 그 비디오들을 작품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의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작품은 뭐 이렇게 이런 거 같고 굉장히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악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르다. 근데 어쨌든 결과를 조금씩 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은 막 안 하시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0일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더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외 이야기가 나와요. 약간의 제 해외 생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공부는 진짜 딱 한 가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 같지 않게 공부를 하면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마음가짐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영어를 좋아하냐 안 하냐.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빨리 효율적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정말 많은 학생분들 만났고 저도 영어를 익혀본 입장에서 보면 영어를 좀 관심 있어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좋은 방향을 하고 하면 발음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어를 쓸 때의 어떤 제스처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빨리 느시더라고요. 영어를 좋아하면 정말 좋다. 하지만 영어를 안 좋아한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단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를 그냥 자체로 좋아하면 좋은데 영어들을 자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자체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근데 내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좋아하는 걸 일단 찾으세요. 나는 뭘 좋아하나를 먼저 찾아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를 좋아해 라고 해볼게요. 자동차에 관련된 아티클을 많이 읽는다거나 자동차를 소개하는 유튜버를 많이 본다거나 자동차가 나오는 잡지, 영화 등등등등 이런 거 분명히 자동차에 관련된 어떠한 것들을 본인이 시간을 쓸 거예요. 그거를 자기 영어 실력에 맞게 영어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사람마다 다른데요. 나는 약간 글파야. 글을 잘 읽는 파야. 그러면 그런 거에 관한 아티클을 찾아보시거나 약간 조금 짧은 에세이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에 관련된 잡지는 조금 글이 있잖아요. 잡지를 보시거나 레벨에 맞게 또는 나는 글은 싫어. 난 영상파야.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본인의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 약간 어려운 정도, 매우 어려운 정도 안 돼요. 그러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약간 어려운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나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느껴지지 않는 선상에서 계속을 해야 돼요. 계속. 공부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전 막 자동차에 관련된 영어로 된 영상을 본 적이 없어. 아니면 가끔 봤어. 근데 이거를 좀 횟수를 늘리는 거죠.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그럼 이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처음에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습관화가 되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언어가 시간이 사실 문제인 거지 계속 늘기 시작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흥미와 재미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입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하려면 재밌어야 되고요. 재밌으려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일단 찾으신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뭐 듣기, 쓰기, 말하기, 뭐 읽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재밌는 걸로 영어를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그 디테일한 반복들도 되게 많아요. 뭐 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문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하기, 읽기, 뭐 등등등등, 보캐뷸러리, 뭐뭐뭐 너무 많지만 이거는 나중 문제이고요. 처음에는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영어와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 스타트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다, 더 디테일하게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잘하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앞에 얘기랑 조금 비슷한 얘기가 되지만 제 경우를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흥미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디즈니, 특히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디즈니 영상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 두 번째는 영어로 된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개를 주구장창 시간 날 때마다 했어요. 근데 절대로 그거 가지고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그냥 즐기면서 맨날 보고 맨날 듣고, 그러다 보면은 맨날 듣고 맨날 보다 보면 도대체 이거는 무슨 뜻이지?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 뜻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언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태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거에 익숙해지고 내 몸이 악보를 보지 않아도 바로 손을 집어가지고 첼로를 켤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근데 반복할 수 있으려면 내가 흥미가 있어야 반복할 수가 있지, 계속. 흥미가 없으면 처음 반복하다가 그냥 그만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를 너무 좋아하고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 두 개를 설거지 할 때도 그거 보고. 여러분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아 진짜 목 나갔나 봐요. 진짜 목 나갔나 봐. 와,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꼭 저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노래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들을 수 있는 막 팝송 같은 소스를 막 찾았거든요. 라디오를 듣거나, 아리랑 라디오. 아니면 막 그냥 구글에 검색해보거나 해가지고 노래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로 된 팝송들을 막 들었고요. 그리고 디즈니 이런 거는 디즈니 비디오나 CD 뭐 여러 가지 디즈니 영화를 공부할 때든 뭐 작업을 할 때든,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뭘 할 때는 그냥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고, 막 디즈니는 또 흥얼흥얼대거든요. 그거에 되게 잘 맞았던 거죠. 맨날 디즈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리즈가 뮬란 편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뮬란을 항상 제 학생들한테도 말을 했거든요. 뮬란을 진짜 좀 거짓말 더 못해서 몇백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사, 거기서 나오는 막 노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막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계속. The girl we're fighting for represent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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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그때 당시에도 막 영어 잘 모르는데도 노래하면서 막 대사 치고 이런 거를 딱 들어요. 근데 가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거,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라머 공부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야 a girl worth fighting for 이거를 이해가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3박자, 4박자가 이렇게 맞아줘야만 영어가 늡니다. 스피킹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물론 스피킹 리스닝만 해도 제가 지금 태국어 하는 것처럼 대화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언어가 늘고 싶다 하면 사실 4가지를 다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뮬란 노래 중에서 뮬란이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노래 이거 나온 거. Reflection인데 기억이 아직도 나. 너무 많이 따라 불러서. Who is that girl I see standing straight back at me? 이게 끝나거든요. 이거를 진짜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얘가 부르는 걸 계속 따라 부르는 거예요. perfect daughter. 이거를 외울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울 때까지 계속 들으려면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이걸 외울 때까지 계속 들어도 아무 스트레스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네 노래방이야 뭐야 이거. 본인이 좋아하는 걸 영어로 하시면 그냥 싹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셨나요? 네,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영국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해외 경험은 중학교 때 말레이시아로 무슨 영어 캠프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하나도 안 배웠고 거의 수영하고 놀기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어요. 영어 캠프다 보니까 영어를 막 배우는 거였는데 뭐 영어 1도 모르니까. 근데 그때 영어를 너무 못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 계기였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 나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지만, 그때가 중1이었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언제였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그때 한 3, 4개월 갔나? 꽤 오래 있던 거야. 한 3, 4개월 갔었나? 아무튼 그게 굉장히 그 어린 저에게는 공부로서의 어떠한 느낀 것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그때 그냥 아빠가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갔던 거였는데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영국으로 대학교를 갔고, 어학연수는 없이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연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고, 대학교를 다닌 다음에 해외여행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잠깐 일을 하다가 1년 여행을 갔다가, 원래 그때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일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지금이 되었네요. 유튜브 부산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유튜브 부산은 제가 발리 여행 갔을 때 약간 펍 플러스 레스토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포토그래퍼였어요. 그분이 같은 호스텔 사람이었나? 근데 어쨌든 많이 마주쳤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포토그래퍼이셨거든요. 저를 블랙 앤 화이트로 딱 사진 찍어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인생샷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독자 성비, 나라 비율. 구독자 성비는 남자 성비가 거의 80%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더니 80%. 여성분이 20%. 왜 여성분들 많이 없을까요? 저는 하프 50대 50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라 비율은 태국이 60, 한국이 40인데요. 태국 중에서도 태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한국보다 태국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유튜브는 정말 글로벌하다.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비엔남, 또 어디야 캐나다에서도 제 영상을 좀 보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죠. 어떤 유튜버 좋아하시나요? 유튜버 너무 많죠. 근데 제가 그래도 꼭 챙겨보는 분들은 좀 저는 자극적인 영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여행 유튜버 많이 보겠죠. 당연히 저도 여행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행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일단은 빠니보틀님 거 옛날부터 많이 봤었고, 뭐 곽튜브님도 재밌고, 제가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여행 유튜버도 꼭 봐요. 왜냐면 도대체 왜 내가 재미없다고 느낄까를 보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도전하고 당당한 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빠니보트님 거는 보시지 않을까. 그 스토리라인이 전개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스토리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고, 게임 유튜버 분 중에서는 그 대도서관님 것도 많이 보고, 다른 분들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도서관님 거 보는 이유도 욕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거친 거 약간 막 야 띠띠띠 이런 거는 귀가 따갑더라고. 그리고 가끔씩 시시콜콜한 얘기를 듣고 싶을 때는 오킹님 것도 들어요. 오킹님 거 들으려고 제가 트위치를 깔았죠. 오킹님 거랑 침착맨님. 저 침착맨님 너무 좋아해요. 침착맨님이랑 침펄풍
진짜 너무 팬이에요. 그 주호민 작가님, 김풍 작가님, 그리고 홍창민님까지. 저도 어쨌든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만화 하실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신과 함께 영화는 진짜 틀어놓고 잘 만큼 너무 좋아했었고 해가지고 그 수다 이런 거 듣고 싶을 땐 또 그거 듣습니다. 또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네요. 인스타 스토리 말고 피드도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감질만 나요. 제가 한 번에 2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굉장히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스타에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을 할 수 없다. 날린 외장하드에는 몇 회분이 있었나요? 6회분 정도? 하늘 멀리 날아갔어요. 외국 구독자분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이건 나도 진짜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도대체? 도대체 왜일까요? 나도 도저히 모르겠다.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지우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원래 여행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것저것 소소하게 하는 데일리 그냥 그런 것도 했었어요. 막 교정 영상도 올렸었고 뭐 다이어트 하는 영상,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올렸었는데 지운 이유가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게 여행을 하려고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질병이 터지면서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일리 브이로그를 하고 했던 거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여행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뭐 카더라 통신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가 너무 다방면하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다방면하면은 제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이렇게 팝업 잘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운 건 아니고요. 일단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그냥 일단은 내 채널의 성향에 맞게 시작을 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입니다. 구독자 팬닉은 뭔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팬닉 구독자 명칭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어느 좀 인기 많은 채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구독자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채널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 근데 구독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는 어떠한 구독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으면 마치 나는 소외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어느 누구나 가볍게 재밌게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막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구독자 해야 되는데 구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라고 구독자님들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덕이라는 게 굉장히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주기적인 스트리밍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고 싶거든요. 주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토요일 저녁에는 웬만하면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처럼 태국에 조금 이렇게 한 곳에 딱 정착한 상태로 이러저러 다니는 거면 좋은데 나중에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이동하고 하면 또 제가 여러분이랑 약속을 못 지키거나 하게 되면 또 죄송한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들이 또 왜 기다렸는데 안 오지?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제 스케줄 자체가 막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뭔가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토요일은 조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막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얘기하고 여행을 하면서 혹은 비하인드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 갖는 게 재밌더라고요. 7시간은 좀 많았지만 토요일 저녁은 기대해볼만 영상 댓글을 다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나요? 기억에 남는 댓글은 무엇인가요? 힘들지는 않는데요. 처음에는 댓글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죠. 굉장히 조그마한 채널에 나라는 사람을 모르시지만 영상을 보고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감사하다라는 말이라도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해드리고 하트도 누르고 막 했는데 점점 더 이렇게 댓글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영상도 찍으러 다녀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제 생활도 해야 되는데 핸드폰만 정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트도 웬만하면 누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댓글에는 하트가 없어, 답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다 읽고 있거든요. 진짜 댓글 300개여도 다 읽어요. 300개였던 적이 없네요. 200개 넘어도 다 읽고요. 악플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지만 어떠한 댓글이든 다 읽습니다. 영어로 되든 태국어로 되든 요즘에는 다 그 번역 기능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아주 재밌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마음에 맞는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커플로 여행하실 생각은 혹시 있나요? 오, 여기서의 남자친구가 그 이성 남자친구일까요? 아니면 남사친일까요? 마음 맞는 남사친이라면 같이 여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 따로 자면 되니까요. 그거는 뭐 유튜브 내에서도 뭐 여행 유튜버님들끼리 다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는 거는 정말 재밌는 또 다른 맛을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여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찐 이성 남자친구다. 근데 그 사람이 유튜버가 아니야. 여행 유튜버가 만약에 아니다. 근데 나랑 같이 여행을 가는 거를 영상 찍는다. 남사친 말고 남자친구랑은 여행 안 할 것 같고요. 남사친인데 그분도 여행 유튜버를 하시거나 유튜버이시거나 여행을 좋아하는 유튜버이시거나 하면은 서로 친해졌다라는 전제하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다. 근데 진짜 남자친구랑은 안 간다. 이유는 모르겠네. 제가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친구가 막 다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막 도와주고. 근데 제 영상은 어찌됐든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서 막 부딪히고 느끼고 와우! 오! 막 이런 게 이제 어떠한 저니, 어떠한 스토리라인인데 그게 또 여행의 저니고 근데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는 걸 영상으로 찍으면 과연?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는 그냥 유튜브 안 하고 여행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 마이크는 뭘 쓰시나요? 카메라는 고프로 10 그리고 가끔씩 핸드폰 그 아이폰 11 마이크는 로데 마이크인데요. 고2 무선 마이크 사용 중입니다. 아이패드 12.9 프로 루마퓨전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 업로드 기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좀 그때마다 다른데요. 영상 찍는 날을 딱 정해요. 그리고 그날 바로 편집은 잘 안 하고요. 그 다음 날에 영상 편집을 하는데 컷 편집이랑 음악까지 한 큐에 하고요. 그 다음에 자막이랑 영어 자막 한 큐에 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한다, 편집을. 그러면 한 이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총 한 6시간, 8시간 정도 하면 빡세게 하면은 보통 하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 말하는 영상이냐, 움직이는 영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자주 드시는 음식은 뭔가요? 이거는 까이양이라고 해서 닭고기 구이 많이 먹고요. 그 전에는 국수를 좀 많이 먹었는데 국수 면 자체가 좀 가공인 거잖아요. 그 갈아가지고 국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밥, 가공이 덜 된 거, 밥, 과일, 야채, 그다음에 물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인공적인 단맛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저트 잘 안 먹어요. 이거 예전부터 그랬어요. 동영상 중간에 혹은 마지막에 광고 나오는 거 5초 후에 건너뛰기 안 하면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거 맞나요? 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 나오는 광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에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광고도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저의 유튜브가 좀 잘 되면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죠. 그래도 제가 이 일이 되게 재밌거든요. 여행하면서 영상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도 경제활동도 가능하다면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승이별 당하기 vs 환승할 때마다 나만 1250원 내기. 이거는 좀 어렵다. 환승이별 당하기? 좀 이거 환승이별 나빠. 아니야. 환승이별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근데 환승할 때마다 나만 1250원 더 낸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 햄채면 하나밖에 못 먹습니다. 햄버거 하나 이상 먹으면 질려요. 르네로 이행시. 이거는 질문 아닌데 너무 웃겨가지고 넣었어요. 르네 한국 가지 마세요. 네. 언제부터 예뻤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예뻤더라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저희 채널에서 사랑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건 되는데 사랑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영상이 재밌나요? 중독됩니다. 중독되면 안 돼요. 중독은 나쁜데 제 영상들에게 중독되는 건 괜찮아요. 짐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한번 What's in my bag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롭지 않으신가요? 하나도 안 외로워요. 그리고 저는 원래 좀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이긴 합니다. 20살 때부터 계속 해외 생활을 주구장창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외로움이란 그냥 원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것, 그냥 일반적인 행복함, 즐거움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감정이란 거를 깨달으면요. 절대 외로움이란 느껴지지 않아요. 난 별로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서도 아주 잘 놀죠. 번호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못 줘요. 어떤 게 가장 르네를 화나게 만드나요?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언제 화가 났나 싶었는데 선을 넘는 행동들 있죠? 굉장히 많겠죠? 선이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나와 다르다고 해서 리스펙하지 않는 거,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욕을 하거나 그냥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뭐 많죠. 솔직히 되게 많아요. 무드한 거, 그리고 되게 무례한 것도 많아요. 굉장히 거짓말하는 거, 남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에서 제가 진짜 웬만하면 거르는 대상이, 솔직히 남 욕할 수 있어요? 남 싫어할 수도 있고요.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 한 명 있었어. 만날 때마다 남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만날 때마다 남 욕을 하는 거야. 그 남 욕을 하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냥 본인이 싫어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맨날 하니까 바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탁 끊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나요? 과일은 자칭 과일 박사로서 과일 사실 다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가장 맛있는 게 카스타드 애플?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못생겨가지고 맛있는 거 있어요. 그거 요즘 최애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행에 관련된 질문들일 것 같아요. 여행 경비는 어느 정도 모아서 떠나셨나요? 여행 경비는 대충 2,300에서 4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초기 준비로 한 300만 원, 300만 원 준비했고요. 뭐 비행기값, 보험비,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사느라 한 200을 썼고, 그리고 거의 한 2,100만 원 정도 들고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르네님의 여행 계획 기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세세한 여행 계획은 짜지 않는 편인데,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뭐가 있고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유명하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조금 그 정도만 알아보고요. 그날 혹은 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편입니다. 여행을 실행시킨 그 무엇의 계기가 뭔가요? 더 이상 미뤘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세계 여행은 사실 누구나 꿈은 꾸는데 실행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든 그런 거 핑계든 저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했거든요. 몇 년을 미룬 거예요. 미루고 밀려진 건지 미룬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해야겠다 싶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바로 실천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딘가요? 다음 여행지는 아직 계속 고민 중인데요. 아마 육로 이동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캄보디아, 비엔남, 그리고 밑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조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제가 태국에서는 12월 달까지 있을 거라는 거. 장기 여행 권태기 있으셨나요? 아직까지는 권태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재밌고, 권태기가 안 느껴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약간 살아가듯이 여행을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만약에 막 되게 치이듯이 여행을 했다면 조금 힘들어서 약간 즐거움을 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천천히 좀 길게 잡고 여유롭게 하자라는 주의여서 그런지 여행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반면에 조금 천천히 이런 생각도 있어서 권태기는 느껴지지가 않네요. 근데 또 저도 사람인지라 권태감을 느낄 건데, 권태감을 느낄 때
환경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다른 도시로 가든지 만나는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뭔가 리프레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권태감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자 혼자 여행하는 게 무섭지 않나요? 무서울 때 있죠. 왜냐면 저는 뭐 제가 여자여서 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어두운 거를 좀 무서워해요. 깜깜하고 음산하고 아무도 없고 이런 환경 자체를 원래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클럽, 보통 주로 밤에 여는 무언가들은 제가 별로 재미없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이제 막 편안함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서 물론 다 같이 술집이나 바에서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땐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고 낮에도 막 너무 외지고 이런 데 가지 않고 사람 많고 북적북적 거리고 또는 누가 봐도 누구나 함께 같이 있는 그런 장소라면 괜찮아요. 어찌 됐든 여자여서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어떠한 그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 신경을 써야겠죠. 영국에 살면서 유럽 여행하면서 어디인가를 여행하면서 소매치기, 뭐 강도, 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웬만하면 빼요. 그렇다고 해서 즐길 것들을 안 즐기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걸 즐길 수 있는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밤에 무언가 하지 않고요. 주머니 이런 거에다 뭐 넣지 않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긴장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게 화면이 지직거리냐? 고프로가 맛이 가려나 봐요. 태국에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우선 너무 친절하셨고요.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그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막 궁금해졌어요.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태국어도 배우고 싶었고 한번 태국어를 배워볼까 해서 한 달만 배워보자 했는데 한 달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태국어도 재밌고 태국어를 좀 알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 이 도시, 이 지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태국을 여행을 시작을 한 게 굉장히 더운 시즌이었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즌이었어가지고 여행을 하기에는 최악의 시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공부하자. 그리고 우기가 지나고 좀 괜찮은 시즌 때 다시 태국을 여행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래 지내게 됐네요. 태국에서 아프셨던 경험이 있나요? 제가 한번 크게 막 물갈이를 하거나 막 피부병이 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 연어를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해산물 한번 크게 이제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막 배탈 나고 막 그때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조금 해산물을 먹을 때 조금 이제 신경을 더 쓰게 되죠. 아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태국 여행하면서 느꼈던 컬처 쇼크. 컬처 쇼크까지는 아닌데 좀 놀라웠던 점은 생각보다 태국이 더 자유롭고 오픈되어 있다는 거.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제가 느낀 걸로만 보면 되게 오픈 마인드고 굉장히 외국인들에게도 거리낌이 없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 보면은 약간 환영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랑 너무 달라서 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태국은 워낙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외국인에 대한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느낀 거는 진짜 팔 벌려 환영하는 그게 진짜 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태국을 사랑한다는 거. 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정말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밤문화가 좋아서 온 사람도 있었고 유흥이나 어떤 사람은 정말 은퇴하거나 아니면 이민 오기에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분도 계셨고 태국에 대한 그 태국 문화, 태국 뭐 연예인, 태국 영화, 태국 뭐 정서 이런 것들 특정한 부분이 좋아서 오신 분도 봤고 태국 이 아시아 계통 음식을 배우고 싶어서 온 셰프도 봤었고 그 사람 독일 사람인데 독일인인데 여기서 셰프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태국인이어서 인 사람도 있었고 태국을 사랑하는 이유, 태국에 온 이유가 너무 다양했어요. 그 이유는 태국이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게 컬처 쇼크라기보다는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 여러분 지금 큰일 났는데
있는데요.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또 이 조명이 없어지거든요. 해외에 있을 때 화장품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웬만하면 화장을 안 하려고 하고요. 뭐 기초 제품은 쓰는 거 가져온 거 있고 뭐 화장하는 거는 진짜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데 잘 안 하려고 해요. 더운 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모든 기초 화장품 자체를 좀 간소화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산이랑 바다 중에 어디가 더 좋으신가요? 둘 다 좋은데요. 내가 한 짧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산, 바다 둘 다 좋은데 길게 있어야 돼 하면 저는 산에 있을 것 같아요. 바다는 길게 있으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디 갈 건가요? 한국은 언제 가세요? 다른 나라는 아시아 여기 근처 나라는 다 가볼 예정이고 태국은 어쨌든 기회가 되고 제가 원해서 좀 더 오래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아마 그 나라에서 여행할 수 있는 그 비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아시아 국가들은 좀 돌 거고 그 다음에 중동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우선은 저의 주머니 사정이 허락이 돼야겠죠. 마지막 종착지는 영국으로 정했는데 주머니 사정이 되면 영국을 갈 거고 안 되면 모르겠네요. 한국은 언제 가세요? 한국은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미정입니다. 태국어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태국어는 방콕에 있는 듀크 어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셨나요? 레벨 1? 저는 3개월 공부했는데요. 레벨 1 때는 남완 선생님, 레벨 2 때는 언 선생님, 레벨 3 때는 젠 선생님이었습니다. 세 분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 언제까지 태국에 계실 건가요? 이번 연도 12월까지 비자인데요. 아마도 12월 말 또는 12월 중순이 될 것 같아요. 왜 태국을 첫 여행지로 선택했나요? 큰 이유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여행을 해보셨더라고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 모두. 그리고 제가 유럽에 살았었어서 유럽 여행은 거의 다 했는데요. 아시아 나라 여행을 거의 안 해봤어요. 일본이랑 중국 빼고. 중국도 사실 뭐 베이징만 가본 거지 여행은 제대로 안 해보긴 했지만. 그래서 아시아 국가를 여행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난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 국가 여행을 안 해본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태국을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일화가 있는데 저는 원래는 베트남을 먼저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태국을 가보셨었거든요. 태국이 여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태국도 나라가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태국으로 왔어요. 다음 여행지도 태국처럼 오래 계실 건가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오래 있진 못할 것 같아요. 태국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태국인 얼굴 같아요. 천상의 얼굴입니다. 천상계가 아니라 그 어느 아시아 국가도 커버가 가능한 얼굴이에요. 일본에 가면 일본인이 될 수 있고요. 중국 가면 중국인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인, 이 태국에서는 태국인. 제가 태국말만 잘해도 태국인 바로 가능해요. 왜 이렇게 태국 구독자가 많은가요?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없어요. 없는데 처음에 영상 올릴 때 즈음에 한 태국인 분께서 댓글을 남기셨어요. 내가 영어 자막을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태국어 자막 좀 해달라 하셨는데 제가 태국어를 못하니까 태국어 자막을 올리는 게 힘들죠. 근데 우리에게는 구글 번역기가 있어요. 그 유튜브 내에 자동 번역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영어 자막 쓰는 걸로 해가지고 자동 번역 기능으로 해가지고 태국어 자막을 올렸는데 그 이후로 태국 구독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많아진 거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첫 번째는 빠이에서 망해버린 저의 빠이 프라이빗 투어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요. 왜냐면 진짜 빠이를 극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갔는데 난 너무 정반대였죠. 그거는 뭐 빠이 잘못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뭐 날씨,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못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복합적이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 여행할 때의 느낌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푸타벅 캠핑. 그때 진짜 죽을 뻔했죠.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기억에 남고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풍경과 그리고 그 긴박함, 그리고 저는 처음 느껴본 태국의 우기를 아주 그냥 정통으로 느껴봤던 때여서 기억에 남아요. 무서웠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많죠. 방콕에서 공부했던 것도 사실 제가 처음으로 어학연수를 해본 거여가지고 너무 좋았고, 어학연수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방콕 혹은 태국에 온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태국 한 달 살기 비용은 얼마 들까요? 이거는 좀 어느 지역에서 뭘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냥 제 기준으로 방콕에서 어학원 다니면서 방콕 어딘가에서 콘도 살면서 밥 먹고 조금 즐기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방콕에 살 때 방콕 그 시내에서 그 콘도가 12,000바트였어요. 약 42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거 전기세 뭐 저거 하니까 한 달에 한 55만 원 정도 낸 것 같더라고요. 55만 원 정도 내고요. 거기에다가 학원비가 한 35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35에서 55 하면은 한 90만 원 벌써 돼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식비도 내가 뭘 먹냐에 따라 다른데, 나는 진짜 맨날 팬시하게 먹어야 돼. 그러면 엄청나겠죠? 근데 나는 그냥 그 마켓 음식도 먹고 뭐 이것저것 가끔 외식도 하고 하면은 진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콕은 확실히 치앙마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식비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뭐 즐기면서 뭐 밥도 사 먹기도 하고 싼 거 먹기도 하고 비싼 거 먹기도 하고 이런 거 했을 때 한 달에 한 150에서 진짜 많이 썼을 때 뭐 180 쓴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굉장히 다르다.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날 나가는 돈은 집값, 학원 다니시면 학원비, 아니면 배우시는 거 또는 뭐 여행비 이거저거 하면은 기본 항상 나가는 돈은 핸드폰비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다 하면 한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랩 택시, 그랩 오토바이 절대 무시 못 합니다. 은근 많이 나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살이 공부하면서 했을 때 150에서 진짜 많이 썼을 땐 200까지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조금 바짝 벨트를 조여야 된다 이제. 태국에서 겪었던 나쁜 경험은 아직은 없는데요. 딱히 없어요. 아직까지 딱히 없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났던 적도 없고 나쁜 일을 당한 적도 없고요. 그러네요. 정말 신기하다. 뭐 불친절, 뭐 인종차별 등등등 여러 가지 해외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 있죠?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신기하네. 태국 2달 살기 하면 방콕 치앙마이 한 달씩 추천해주세요. 6살, 9살 애 둘 데리고 싹 가능? 하셨는데 2달 살기 하시면 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랑 방콕에서 할 만한 게 한 달씩이나 계시면서 뭐 아이들이랑 뭘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방콕은 어쨌든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뭐 뮤지엄도 가시고 놀이공원이나 뭐 그런 거 가시는 거 한 2주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방콕을 나와서 다른 지역 갈 것 같아요. 방콕에서 나오시면 간차나부리 애들이랑 많이 가더라고요. 가족 단위 여행객도 많고 간차나부리나 조금 더 방콕을 벗어나는 걸 추천합니다. 굳이 방콕에서 한 달 동안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9살, 6살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대 유적이나 약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약간 아유타도 가보고 조금 또 돌고 외곽을 좀 돌고 그 다음에 치앙마이에 오시면 치앙마이에서는 한 달 보낼 것 같아요. 치앙마이 본 두신 다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뭐 차 빌리시거나 하시면 여기 치앙마이는 또 글램핑이나 캠핑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가시고 치앙라이도 갔다 오실 수 있고 방콕은 2주 그리고 그 다른 2주는 그 외의 지역 간차나부리 추천. 거기에도 뭐 사파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막 뭐 트레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국립공원이 있어요. 에라완 국립공원인가? 그게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트레킹도 조금 하시고 폭포에서 놀기도 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가 약간 전쟁에 관련된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아이들이랑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저는 그럴 것 같네요. 태국에 계시면서 이성 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뭐 알게 돼가지고 친구 사이 뭐 이런 건 당연히 있죠. 왜냐면 여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여행 중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그냥 친구지 막 진짜 약간 서로 뭔가 저는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특히 절대 이성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 뭐 대시를 하든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
진짜 마음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이 가고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 주변 상황에서 휩쓸리게 될 확률이 높아요. 낯선 사람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잘 느끼진 않아요. 보통 외적인 거 혹은 잠깐 대화해보고 그 깊이를 알기 이전에 볼 수 있는 것들에 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엔 막 호감이 가. 근데 만약에 뭐 진전을 해. 이성관계로 진전을 했어요. 근데 어락쇼?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친구든 이성 친구든 제 인간관계에 모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대화도 많이 해보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좀 보고 이런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년 가질 순 없지만 좀 시간을 봐야지.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놓은 이 사람을 봐야지. 그냥 휴가철에 만난 인연은 휴가철인데 누가 안 좋아. 솔직히 안 그래요? 휴가철인데 다 좋아 보여요. 더 멋있어 보여. 더 예뻐 보이고. 그럼 별로 안 좋아요. 태국에서 번호를 물어본 남자는 없나요? 아, 있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이거 너무 막 철벽 같은데요? 여행 중에 번호를 물어보거나 같이 술 한잔 할래? 밥 같이 먹자? 같이 놀자? 안 합니다. 같이 안 해요. 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다 보니까 밤이 왔거든요? 자리를 바꿀게요. 아우,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왜 말하다가 갑자기 밤이 돼. 아 이거 고프로가 막 과열돼. 그러니까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돼버렸어요. 아까는 자연광에서 했는데요. 인조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오세요. 질문이 얼마 안 남았어요. 더 열심히 빨리 해봅시다. 얼른 해볼게요. 더 어두워지면 여기 저희 집이 되게 어둡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덥다. 에어컨 틀어야겠다. 아까 뭐 했지? 남자 얘기를 했나요? 번호 안 줍니다. 해외에서 사랑 절대 안 합니다. 뭐 해외까지 왔는데 사랑을 하면은 안 돼. 여행 못 해요 그러면. 이거 고프로 자꾸 꺼져가지고 그냥 자꾸 맥을 끊어요. 어쨌든 여행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웬만하면 이성 친구 안 만납니다. 굳이? 연애하면서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편집하느라 바빠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치앙마이에 계시는데 얼마나 계실 건가요? 치앙마이에서는 한 11월까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1월 6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이죠. 그때 아마 여기서 하는 페스티벌도 보고 그럴 것 같아요. 끝났네? 끝났네요. 아우,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다 끝냈습니다. 이 영상도 굉장히 길어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졌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좀 이렇게 중복되는 거 빼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풀렸을지 모르겠네요. 또 긴 Q&A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